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그 결정을 하기 힘들자 목이 긴 구두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 구두 밑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이걸 다락으로 갖고 올라가서 큰 못에다 걸고 그 안에다 물을 부으라고 해요. 이제 그림에도 보여지죠. 물이 새지 않으면 다시 결혼을 하고 물이 새면 하지 않겠다. 동전에 앞면이 나오면 무엇을 하고 뒷면이 나오면 안 하겠다. 앞면이 나오면 공부하고 뒷면 나오면 잘래. 뭐 이런 거 우리 진짜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이런 겁니다. 결혼을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서 일종의 그 동전 던지기, 제비뽑기와 같은 일을 한 거죠. 이런 어떤 것이 목이 긴 구두에다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다 물을 부었을 때 구멍이 이제 새지 않으면 이라는 이런 표현은 정말 이거는 그 신의 뜻이 정해주는 것하고 같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유래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 동화다 보니까 유럽의 어느 지역에 아마 이런 어떤 풍습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음,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예,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선생님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중간에라도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다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이 긴 구두 한 짝에다가 이제 구멍 뚫린 거죠. 예, 거기다 물을 부었더니 이제 물이 새면은 결혼 안 하고 물이 안 새면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구두 한 짝에다만 집어넣는다. 라는 얘기는 이제 구두는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기 때문에 짝이 없는 외짝에다가 이제 지부를 집어넣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호라비 혹은 과부와 유비되어서 연결되어 드러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 이제 이렇게 동전을 던지기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숙명, 운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이 뚫린 밑창이라는 거는 오래돼서 낡아서 그 다음에 허술해서 이제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그래서 허술함, 낡은 기존의 거 낡은 방식이 이제 거기에다 구멍을 뚫어 놓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물이 새냐 안 새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다락으로 올라가서 큰 못에 걸고 물을 붓는다. 음, 이게 이제 일종의 주술적인 어떤 행위다. 제비뽑기와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못을 걸고, 이게, 이제 구두를 이렇게 걸어 놓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의 풍습에는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 그 소의 콧뚜레 있잖아요. 콧뚜레 같은 거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북어 같은 거를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디다가 뭐 천정에다 아니면은 그 뭐지 대들보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것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주술적인 행위예요. 예, 일종의 제비뽑기와 같은. 근데 이제 그거는 뭐예요? 신의 뜻에 따르겠다. 신에게 맡기는 거다. 이거는 뭐냐면 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으로 그냥 신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어떤 신성한 의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내적 체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과 이제 유사한 것으로 아주 진기한 게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는요, 마술사가요, 이제 마술을 부려요. 마술로 어떤 거냐면 밧줄 묘기 같은 거를 부리는데, 밧줄을 마술사가 촥 하늘에다 던져요. 그러면 이 밧줄이 쫙 이렇게 높이 서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높이 마치 그 이제 대나무가 서는 것처럼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마술사가 자신의 어떤 제자를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제자가 막 그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은 안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구름에 가려져서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칼을 휙 던져요. 마술사 칼을 휙 던지면 칼이 창창창창 소리가 나요, 거기서. 그러면서 몸이 뚜두두두두 떨어져, 뭐가. 몸이 이제 사지가 다 절단되고 몸통이 다 절단돼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마술사가 이렇게 주술을 걸고 손으로 싹 만지면 다시 이 절단난 몸들이 그다음에 그 제자가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해요. 재생을 해요.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죽음을 통해서 재탄생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밧줄 묘기거든요. 이게 일종의 어떤 제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술사의 어떤 주술사죠. 주술사의 어떤 주술이 통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통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이럴 때 쓰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이렇게 못에다 걸고 물을 붓는 것, 이제 이런 거죠. 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제 이렇게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머, 물이 가득 차오른다라는 얘기는 구멍이 막히고 물이 차오른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충족된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변화죠. 예, 기존의 낡은 어떤 방식에서부터 변화를 갖게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 새로운 변화, 재생, 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과정,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구두 속을 이렇게 보고는, 딸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는 바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과부하고 결혼을 하죠. 예. 여기서 이제 결혼식은 뭐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통과 의례다.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세계로의 진입이다. 돌입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과부와 호레비. 그 다음에 두 명의 딸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고 살게 되는 거죠.